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은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6월 4주차 CEO 리포트를 프리뷰를 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6월 4주차 되게 이번 주에 되게 일이 많았었죠. 사실은 6월 17일 날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사실 이제 여기 해당 사항이 돼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일단 모든 지역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규제 지역 내는 LTV 20에서 50%까지, 비규제 지역은 규제가 없었는데 이게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지까지 이제 조항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이제 좀 규제가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2021년 종부세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개인 최고 종부세율 2주택자, 3주택자 그래서 3%, 4%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보유 대신에 이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이제 사원용 주택을, 그러니까 사원용 기숙사나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특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기숙사용이나 사원복지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규제가 좀 세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6억 원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됐는데, 사실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 하게 되면 수도권 6억, 그다음에 지방 3억,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안 좋아진 거는,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택이라 사택 목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다른 업무 목적으로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했던 것들은 이제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플러스 10%의 가산이율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인상이 됐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법인이 부동산,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규제가 페널티가 더 세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법인에서 부동산 자산 운용을 하실 때 좀 많이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사택이나 아니면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외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매매업을 할 게 아니시라면,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하실 게 아니라면 굳이 거래하실 이유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만 가능하겠죠. 뭐 기숙사라든가 사택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좀 구입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구매에 따른 이제 전수조사가 좀 있는데, 그 해당이 되는 것도 요건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굳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개인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함 혹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같은 명의의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이 같은 명의로 제가 법인을 2개 정도, 3개 정도 막 세운 다음에 이 명의로 각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역시 이제 중점 핀셋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여기 해당되는 거래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2020년 6월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죠. 차명 주식 회수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표님 차명 주식 아직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노볼 이펙트를 그려놨는데요. 처음에 차명 주식 같은 경우는 차명 주식이 발생했을 시점에는 뭐 자본금을 증여한 거니까 뭐 그렇게 비용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다시 회수하거나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기업이 성장하고 영업이 반복되고 수익이 계속 법인에 유보돼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눈덩이처럼 그 수익이 불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자본금을 증여했을 때, 차명을 했을 때 그때와 지금 시점에 비교해 보면은 적용하는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은 사실은 증여세만 내면 간단해요. 근데 증여세를 언제 시점에 증여세를 내느냐,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가 문제겠죠. 차명 당시에 증여로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면 그림에 나와 있는 A 시점의 증여니까 증여세는 별로 크지 않고 가산세가 크겠죠. 뭐 안 낸 기간이 꽤 기나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서 차명을 회수한다고 하면은 차명주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지금 시가로 증여를 받으니까 세금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도 명의신탁을 해소하지 않은 대표님들은 사실 둘 중 하나거든요. 되게 귀찮아하시든가 아니면 믿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둘 중 하나인데 차명 주식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된 지 벌써 7년 정도가 지난 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차명 주식을 옮길 생각을 안 하셨다면 위의 그림처럼 차명 주식의 가격은 눈덩이처럼 올라서 솔직히 나중에 진짜 부담 너무 많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업력이 쌓여서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시지가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분에 대한 지가 상승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으로 인해서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차명주주가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차명주주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면 국세 체납을 할 수도 있겠죠. 국세 체납이 됐다라면 진짜 끔찍해집니다. 주식에 압류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명주주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식 상속이 벌어지는데 상속이 나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속이 나고 얘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 그림처럼 터치 불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CEO 리포트에 있는 설문 꼭 해보십시오. 대표님, 법인 설립 당시에 자본금 실제 누가 내셨죠?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직접적인 서류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A 시점으로 우리가 명의신탁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1, 2, 3, 4에 대해서 어떠한 증빙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B 시점일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A 시점의 가격으로 해서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좀 줄여서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차명주주가 순순히 주식을 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오늘 대표님께서 차명주주가 있고 이래저래 인감도장 빌려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어제 불편했던 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불편하실 거면 그대로 이대로 가십시오. 하지만 내일은 지금보다 그 불편함의 강도가 복리로 스노우볼처럼 세질 겁니다. 그래서 차명주식 2020년에는 반드시 해소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계속 변하고요. 시대가 계속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차명주식 회수 문제 점차 어려워지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다 뭐다 코로나19다 세수부족이다 해서 자금 출처원을 조사를 하고 자금 출처가 투명해졌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차명 주식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면 진짜 나중에 증여세나 이런 세금을 엄청나게 물게 되시니까 하루라도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대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리 웰스기업연구소 CEO 리포트 6월 4주차 오늘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계속 눌러주시고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